안녕하십니까. 세상 읽어주는 남자 이상훈입니다. 오늘은 엑시노스 2400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드디어 나왔습니다. 엑시노스 2200의 실패 후 2300을 건너뛰고 나온 차기작이라 여러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AP입니다. 실제 삼성 발표를 보면서 짚을거리가 많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엑시노스 2400이 중요한 것은 두말하면 잔소리인데요. 이 스냅드래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역량만 된다면 조기 복귀가 나쁠 이유가 없다고 누차례 말씀드렸고, 기어이 삼성은 조기 복귀를 선택했습니다. 이 삼성 입장에서는 엑시노스 2200 이후 상당 시간이 지나서 칩의 최적화에 시간을 벌었다는 점과 삼성의 패키징 기술 그리고 파운드리 수율이 좋아지고 있다는 희망적인 소식이 들려왔기에 엑시노스 2400의 조기 기한이 예상돼 왔는데 시장 관측대로 됐다는 생각입니다. 일단 삼성이 공식적으로 밝힌 것은 많지만 꼼꼼히 따져보면 많다고 보기도 쉽지 않다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당장 스펙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삼성은 엑시노스 2400을 전작인 엑시노스 2200과 비교했습니다. 이 부분을 잘 봐야 하는데요. 이 삼성은 엑시노스 2400의 CPU 성능은 기존 2200 AP 대비 1.7배 나아졌고, 신경망 처리 장치인 NPU 같은 경우는 전작보다 14.7배, 그러니까 15배 가량 개선됐다고 대대적으로 프로모션했습니다. 여기에는 삼성의 긍정적인 부분도 부정적인 부분도 다 깃들어 있다는 게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먼저 긍정적인 부분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삼성은 AMD와의 첫 GPU 합작품인 엑시노스 2200보다 칩 성능을 많이 개선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CPU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성능 개선 폭이 1.7배인 것으로 밝혔는데요. 요즘에는 볼 수 없는 수준입니다. 요즘은 전작보다 기껏해야 20-30% 나아지는 게 대부분인데요. 실제 엑시노스 2200의 경우는 전작인 2100보다 CPU는 5%, GPU는 17% 정도 향상된 정도에 그쳤습니다. 이번에 애플이 내놓은 3나노 칩인 A17 프로 같은 경우도 CPU가 A16 바이오닉보다 10% 개선되는데 그쳤다는 점을 떠올리면 2400이 눈에 띄게 나은 성과를 보였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NPU 같은 경우는 무려 15배 가까이 성능을 끌어올렸는데요. 이 갤럭시만의 드림칩을 꿈꾸는 삼성이 칩 최적화에 많은 성과를 냈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같은 숫자를 놓고 좀 시니컬하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실 이번에 삼성은 엑시노스 2200과 2400을 비교했는데요. 삼성이 엑시노스 2300 출시를 안 했음을 감안하면 비교 대상은 2년 전 AP입니다. 엑시노스 2200이 2년 전 AP라는 것이죠. 요즘은 모든 것이 강속으로 변하는 시대입니다. 기술 개발도 마찬가지입니다. CPU가 1.7배 엑시노스 2400이 전작보다 나아졌다고 하지만 2년 전 AP와 비교했고, 시장에서 실패작이란 평가를 들었던 AP와 비교했음을 감안한다면 회사 발표를 좀 걸러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객관적으로 균형 감각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뜻입니다. CPU가 1.7배 나아졌다고는 하지만 이게 정말 큰 진전인가 좀 냉소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도 있다는 뜻입니다. NPU도 마찬가지인데요. NPU가 본격적으로 부각된 것은 얼마 안 됐습니다. 이 모바일 AP 안에 NPU가 들어간 것은 지난 2017년께부터인데요. 그 당시부터 모바일 AP 내 NPU를 넣는 게 일종의 트렌드처럼 여겨졌습니다. AI에 특화된 스마트폰이란 마케팅 요소도 가미되면서 삼성 엑시노스, 애플 A 프로, 퀄컴 스냅드래곤 AP도 모두 NPU를 넣습니다. 모바일 AP 안에 NPU가 들어간다는 의미는 뭘까요? 스마트폰의 기능과 이 가능성이 점점 고도화되면서 기존 CPU, GPU만으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프로세서가 더 필요하게 됐고 NPU가 지능형 연산을 하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5배라는 숫자는 기존에 신경을 덜 쓰던 것을 이제 본격적으로 적용하기 시작하면서 상승폭, 개선폭이 클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볼 여지도 있다는 뜻입니다. 15배라는 숫자가 매우 커 보이지만 NPU의 적용 시기 그리고 짧은 기간에 NPU의 활용도가 크게 높아졌음을 의미한다면 사실 15배라는 숫자에 너무 의미를 둘 필요도 없다는 생각입니다. 이 개인적으로
AP 성능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GPU 성능 개선폭이 언급이 안 됐다는 게 사실 눈에 들어왔는데요. 엑시노스 2200이 혹평을 받았던 것은 GPU 성능이었습니다. 결국에는 발열 문제로 혹평을 받았었죠. 그런 만큼 GPU에 대한 관심이 컸는데 그게 빠져 있습니다. AMD의 첫 합작품인 엑스클립스 처녀작이 나왔고 그게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번에 엑시노스 2400에 들어간 GPU인 엑스클립스 940의 성능이 얼마일지가 궁금했는데요. 거기에 대한 공식적인 언급은 없었습니다. 다만 일부 언론에서는 엑스클립스 940의 성능이 애플의 A17 프로 GPU보다는 낫다는 삼성 관계자 발언을 전하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발언의 당사자가 삼성 관계자라는 점에서 액면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는 생각입니다. 특히 이번에 삼성이 진짜 그 엑시노스 성능에 강한 자신감이 있었다면 전작이자 실패작이고 2년 전 AP인 엑시노스 2200과 성능을 비교하기보다는 적어도 바로 직전에 경쟁사인 퀄컴이 내놓은 스냅드래곤 8 2세대 AP와 비교하거나 아니면 며칠 전에 애플이 발표한 3나노 AP인 애플의 A 프로 17과 성능 비교를 하는 게 더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아쉬운 점이 있다는 생각입니다. 물론 삼성 입장에서는 부담이 큰 선택이 되겠죠. 실제 외신에서는 이번 엑시노스 2400의 GPU 벤치마크 테스트 결과를 전하고 있는데요. 갤럭시 S23에 들어간 퀄컴의 AP인 스냅드래곤 8 2세대 AP보다 엑시노스 2400의 결과가 더 못한 것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최종 집계 결과 퀄컴 칩의 아드로노 740 GPU가 엑시노스 2400의 엑스클립스 940 GPU를 근소한 차이로 앞선다는 것입니다. 엑시노스 2400이 조만간 나오게 되는 스냅드래곤 8 3세대 AP도 아니고 이게 바로 갤럭시 S24의 2400과 함께 같이 쌍으로 탑재될 AP입니다. 퀄컴 AP죠. 이 스냅드래곤 8 3세대 AP도 아니고 2세대 그 직전인 2세대 AP보다 벤치마크 테스트 결과 못한 것으로 나왔기 때문에 실망스러운 결과로도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번 벤치마크 테스트는 엑시노스 2400의 칩 미세 조정이 끝나기 전에 칩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을 것이기 때문에 삼성에 불리한 측면도 있다는 것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 수준에서만 벤치마크 테스트 결과는 생각하시면 될 것 같다는 뜻입니다. 이런 점 외에 그 엑시노스 2400이 파운드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점도 기억해야 할 포인트인데요. 일단 그 엑시노스 조기 복귀와 관련한 기술적 호재는 앞서 말씀드린 패키징 기술 업그레이드와 파운드리 수율 향상입니다. 이 패키징 기술 향상과 관련해서는 삼성이 올 4분기부터 TSMC만 활용하던 그 패키징 기술인 팬아웃 웨이퍼 레벨 패키지를 AP 생산에 도입한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이 패키징 기술은 반도체 칩을 웨이퍼 위에 직접 실장해서 공정을 줄여줍니다. 웨이퍼 위에서 바로 패키징하기 때문에 패키징 기판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죠. 그 결과 비용 절감 효과도 탁월하고 칩을 가볍고 얇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 패키징 기술을 엑시노스 2400에 접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파운드리 수율에도 긍정적일 것으로 전망할 수 있습니다. 실제 그 파운드리 삼성의 4나노 수율은 급격히 개선돼서 이제 TSMC와 비슷한 수준까지 올랐다는 소식이 계속 외신에서 쏟아지는 상황입니다. 엑시노스 2400이 내년 초에 나오는 갤럭시 S24에 대거 탑재되게 된다면 삼성 파운드리 가동률에도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입니다. 그 엑시노스 2400이 최종적으로 성공적인 것으로 판명이 난다면 삼성은 갤럭시 S24 예산을 더 많이 스펙 개선에 할당할 수 있게 되는 점도 장점으로 꼽을 수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갤럭시가 엑시노스와 함께 탑재하는 퀄컴의 스냅드래곤은 가장 비싼 칩으로 통하죠. S23 시리즈에 엑시노스 탑재가 불발되고 스냅드래곤 8 2세대 칩이 모두 전량 탑재되면서 삼성으로서는 퀄컴과의 협상력도 상실했었습니다. 이번 엑시노스 기한으로 자체 개발한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를 사용해서 이 AP를 사용해서 절감할 수 있는 비용 중 일부는 스토리지 확장 등에 삼성은 투입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오늘은 엑시노스 2400과 관련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부분을 이것저것 짚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